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0분 토론 생방송 토론 직전 출연 취소를 통보한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해당 방송 대신 동물의 왕국을 편성하라고 했다며 공영방송을 농락하고 시청자를 우습게 본 국힘당 이준석 대표를 규탄한다라고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일방적으로 방송 출연 취소를 통보한 것도 모자라 방송사를 상대로 무시와 조롱까지 일삼은 겁니다. 30대 젊은 야당 대표의 무모함이 돋보이는 갑질이었는데요. 언론중재법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또 다른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어젯밤 TV토론을 하자던 여야 당대표의 약속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생방송 40분 전에 파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토론 대신 동물의 왕국을 내보내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키웠습니다.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 토론은 무산되게 되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MBC 노조는 31일 성명문을 통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제작진에 최종 통보했다. 생방송을 단 40여 분 앞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노조는 이 대표는 심지어 자신이 방송 펑크를 내면서 생기게 될 방송시간 공백에 대해 동물의 왕국이나 틀면 된다고 답했다며 거대 공당의 대표가 수백만 시청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그 저열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보고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상정할 경우 TV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시청자와의 약속인 생방송 TV 토론을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실제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겠다라고 말해 공영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저열한 정치 도구와 협상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자인했다라며 자신의 저열한 정치질에 생방송 TV 토론과 국민의 약속을 악용했다. 이 대표가 보인 오만한 행태는 방송사 제작진을 상대로 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본회의 상정을 두고 장시간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늦은 밤까지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예정된 MBC 100분 토론 방송은 불발됐습니다. 이준석이 이준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멋대로 공영방송 출연을 거부하고 방송 사고까지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펑크난 방송 시간을 동물의 왕국을 방영하라고 했다니 무법자도 이런 무법자가 없는 거죠. 이러는 본인은 동물의 왕국의 하이에나가 아닌가 반문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국힘당이 동물의 왕국, 정글 아닌가요? 장관님,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전사나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턴에 합격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부정 입학 혐의로 가족이 재판을 받는 조민 씨가 의료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교육부는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싸는 일은 절대 없고요. 교육부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검토한 결과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1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입학 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에 따른 행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부산대의 조민 씨와 관련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유은혜 부총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지시를 기자회견을 열어서까지 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한 부산대의 정치적 판단을 두고 그 배경에 유은혜 부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은 부산대 의전원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에게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부총리가 부산대에 조민 씨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이어 그는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를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나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8일 유 부총리가 조민 씨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3월 24일 또다시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입시 공정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부산대에서 결정한 사안을 유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편향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이 정무적 판단의 배후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열린공감TV는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4.7 재보궐선거를 총지휘했던 이낙연 전 총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낙연 전 총리와의 친분을 주장하는 과정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이낙연 후보의 측근 중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김근태 의원계 정치인들이 동양대로 연수를 왔던 시기로 당시 유은혜 부총리도 간사로서 연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성해 전 총장은 김근태 의원계 정치인들이 동양대로 연수를 왔을 때 알게 됐던 사람이 자신과 이낙연 후보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으며 당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대신해 대구 경북 지역에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최성해 전 총장은 측근과의 통화에서 유은혜 총리가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애를 써줬다는 주장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의 압력으로 인해 유은혜 부총리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물러나게 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성해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허위 학력 때문이 아니며 2012년 총장 재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아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별것도 아닌 사안을 문제로 삼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2019년 12월 19일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서는 재신임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허위 학력도 문제로 삼고 있었으며 심지어 최성해 전 총장은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틀 뒤인 12월 21일 뜬금없이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최 전 총장이 어떤 경위와 배경 속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추론하자면 최성해 전 총장이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를 벌여 자신을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음에도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낙연 전 총리 측근과 자신과의 인연을 설명하면서 항상 유 부총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최성해의 허위 학력에 대해 일찌감치 면죄부를 줬으며 최성해가 어떤 근거에서인지 몰라도 자신이 총장에서 물러난 것이 허위 학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던 동양대 총장으로서의 복귀는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낙연 최성해 윤회로 이어지는 모종의 커넥션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황이 그렇다는 거죠. 차기 대권 주자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주저앉혀야 했던 차기 대권을 노린 어느 여당 유력 정치인의 가공할 만한 공작이 아니었나 감히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